가장 안타까웠던 커뮤니케이션은 이런 거죠. 병원에서 집으로 모시고 집에 아버지 방을 하나의 이제 특실로 꾸미고 그래서 집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끔 한 그런 되게 화목한 남매가 있었는데 이제 그 남매가 아버지는 10년 전에 대장암을 앓으셨어요. 근데 다시 발병을 하신 거예요. 어느 날 너무 무릎인가 어디인가 안 좋아서 정형외과 치료를 받았는데 거기서 큰 병원을 가라고 한 거예요. 보니까 뼈에 이제 암이 다시 발병을 한 거죠. 이제 큰 병원에서 보니까 그 암이 많이 전이된 상태. 근데 사실은 뭐 말기 암 환자라고 하기에는 우리 아버지는 너무 정정해. 좀 약간 다리가 아플 뿐이야. 사위가 사주는 갈비를 맛있게 먹고 딱 입원을 했어요. 뭐 농담도 너무 잘하시는 분이고 낙천적인 분이시고 정말 러블리한 아버지. 그리고 이 남매들도 진짜 사랑이 넘치는 가족, 행복이 가득한 집. 근데 병원에 딱 입원하는 날 주치의가 오더니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장에 이제 암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 이제 대장 내시경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장 내시경을 받으려면 그 시그니처 주스 마셔야 되잖아요. 대장 시그니처 주스. 엄청 그 장을 다 비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되게 건강한 사람도 그 주스를 마시고 그 다음날 대장 내시경 받을 때까지는 손발이 차고 막 너무너무 기진맥진하게 되는데 온몸에 이미 암이 다 전이됐다라는 판정을 받고 대장 내시경을 받자고 하니까 이제 계속 주스를 마시는데 이제 점점점 아버지가 진짜 중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몇 시간 전에도 갈비를 뜯고 병원에 들어오신 분인데 대장 내시경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아버지는 완전 초죽음이 돼버린 거예요. 의사한테 갔대요. 가서 이제 뼈에 전이 됐고 어디에도 폐에도 전이 됐고 그런데 꼭 대장 내시경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아버지가 지금 너무 괴로워하신다. 몇 시간 만에 완전히 중환자가 되셨다. 그랬더니 의사가 차트를 이렇게 보더니 그러게요. 그럼 하지 말까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대장에도 암이 있는지를 그렇게까지 확인을 했어야 됐는지. 그때 이제 이 임시 남매가 완전히 뚜껑이 열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어떤 상황에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을 해서 뭐 한 달밖에 못 산다, 두 달밖에 못 산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의사들이 하는 어떤 처치나 검사나 이런 거에 기계적으로 반응해서 선생님만 믿겠습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죠. 의사를 존중하는 것과 맹신하는 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것도 드라마나 방송하는 사람들이 잘못한 건데 정말 좋은 의사분들이 많아요. 정말 성실하고 사명감 있고 그 책임감이 있는 의사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의사들은 뭐 다 이권에 막 눈이 멀어가지고 누구를 막 공경에 처하고 막 이런 의사들이 드라마틱하게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드라마에만 익숙해져 있어서 많은 의사들이 정말 책임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착하다는 걸 까먹어요. 그래서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약간 긴장하고 벌벌 떨고 저 말을 꼭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추가 질문을 한다거나 좀 귀찮게 하면 의사가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의사 앞에서 쫄지 말아라예요. 의사 앞에서 쫄지 마라. 절대 의사 앞에서 쫄으시면 안 되고 이 의사는 책임감을 다해서 나를 고쳐줄 사람이고 나의 질문에 성실히 답할 사람이다 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의사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의학이 막 발전해가지고 의사들이 죽음을 오랫동안 목격해야 되는 시대가 없었어요. 과거에는 사람이 죽을 것 같으면 앰뷸런스를 타고 집으로 갔잖아요. 대한민국이 아파트 천국이 되면서 더 이상 장례를 치를 수 없게 되면서 장례법이 바뀌어서 병원에도 장례식장이 시설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게 허가되면서 모든 죽음의 이 퍼포먼스가 바뀌었거든요. 의사는 치료를 하는 게 목적인 사람이지 생명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의사나 나나 모르는 건 같다. 근데 의사가 조금 더 의료적 사인을 빨리 아니까 의사한테 꼬치꼬치 캐물어서 경우의 수들을 뽑아서 형제들이 공유하고 부모님과 공유하고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시뮬레이션 해라. 그게 여러분들이 경황 없이 누군가를 보내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근데 정말 불행히도 의사들은 의대에서 치료하는 것만 배워요. 사람을 살리는 것만, 숨을 붙어 있게 하는 것만 의사들은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엄마 지금 심장 멎었습니다. CPR 해야 됩니다. CPR 동의하시죠? 안 할래요. 네? 그냥 엄마가 나이도 있으시고 여러 번 심장이 멎기도 하셨고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CPR 안 하기로 했으니까 안 할래요 하면 의사들 중에는 어떻게 저런 자식들이 있냐, 부모님을 이렇게 그냥 보낸다라고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치료를 하지 않는 거에 대한 어색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대에서 배운 건 치료하는 것만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치료를 멈추고 임종을 지켜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지 않아요. 그런 경우의 수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사분들이 환자나 보호자하고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서울대 허대석 교수님이 정말 인상적인 말씀을 하신 게 그거였어요. 치료하는 의사보다 치료를 멈추는 의사가 더 힘든 일을 하는 거다. 끝까지 인공호흡, 신장투석, 항암제 이런 것들을 끝까지 해서 살리려는 의사보다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하는 건 환자도 괴롭고 금전적, 경제적 부담도 있고 그 부담에 의한 리스크도 되게 크고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가 힘듭니다. 여기서 그냥 멈추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의사가 더 힘든 일을 하는 의사라는 거죠. 근데 많은 보호자들이 의사가 그렇게 말을 하면 아니 어떻게 의사가 치료를 포기하냐, 의사가 환자를 놓을 수 있냐, 의사가 어떻게 저렇게 절망적으로 말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꽤 되세요. 그래서 비난을 받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이 내가 배운 대로 끝까지 치료하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인 거죠. 의사분들한테는. 임종기에 있는 그 환자를 모시고 있는 가족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커뮤니케이션 대상자는 사실은 의사입니다. 의사. 저도 방송을 하면서 많은 의사들을 만났고 의사들이랑 프로그램을 같이 한 적도 되게 많은데 환자의 보호자인 나는 의사한테 이성적으로 무언가를 묻고 항의하거나 계속 나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의사를 귀찮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